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배당락 전날이었죠. 증시는 보합입니다. 강보합이랑 약보합으로 끝났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각각. 근데 종목별 성적을 보면 하락폭이 크죠. 왜 이럴까요? 그리고 무언가 지표를 볼 때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는 게 어떨까요? 네, 이상한 배당락 전날입니다. 뭐지? 증시는 그대로인 것 같죠. 코스피 강보합, 코스닥 약보합으로 끝났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약 1조 8천억치를 매도했고요. 시간에는 일단 코스피는 상승하고 끝났어요. 왜냐하면 시간 외까지 그 배당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정답은 여기 있어요. 상승하락 종목 수를 보시면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중소형주는 박살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는 별로 안정적이지 않다. 대형주를 많이 들고 있지 않으면 오늘 하락을 그대로 맞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주 중심으로 조금 하락이 나왔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갭 하락 시작이 가능합니다. 시청자분 중에 오늘 밤 난난다란 분이 계신데요.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 배당락 전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연말에 연초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다 정리하셔서 상승 확률을 계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에 임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현재 여러분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증시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배당 전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됐고 확률적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청자분께서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근데 배당락 전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분석은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영상으로 남기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고 어떤 특별한 인사이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번 볼 예정이고요. 한번 봤는데 인사이트가 없으면 넘어가고요. 왜냐하면 어떤 배당락 전후에 그 전에 주가 움직임, 지금 올해는 뻔하죠. 배당락 전에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면 이때까지 트렌드를 봤을 때 내년 상반기에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냐? 근데 배당이 내년 상반기 흐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애매합니다.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표에 집중하지 말자. 미래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사례죠. 첫 번째, 상해 운임 지수입니다. 여기 그라데이션 음령이 상해 운임 지수인데요. HMM 주가를 매핑 시켜 봤어요. 두 개가 풀리 커플링 돼 있죠. 자, 보시면 HMM 주가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HMM은 대표적으로 바닥을 기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현대해상이었죠. 그리고 자본 잠식에 빠지나 싶을 정도로 재무제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투자 대상 종목에서 제외를 한 종목인데 펀더멘털이 급격하게 좋아진 거죠. 그래서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죽었다 깨나도 다시 투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던 거는 다른 종목이었죠. 거기서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상해 운임 지수는 쭉 상승해요. 상승해서 HMM도 같이 덩달아 상승하는데요. 기관 투자자가 HMM 주가를 흔들었습니다. 다른 운임 관련 그 해상 운임 관련 종목들은 전부 다 기관이 좌지우지하고 있긴 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은 운임 지수가 상승할 걸 분석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해 운임 지수가 상승하기 전에 꾸준히 매수했어요. 이 HMM을 바닥에서부터 꾸준히 매수했다가 그 상해 운임 지수가 상승하는 찰나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이어질 때 팔고 나갔습니다. 지금 그 횡보 기간 동안 매집한 걸 다 팔고 나갔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D램 가격이랑 SK 하이닉스의 주가인데요. SK 하이닉스 이때 기억나시죠? 제가 7만원 왔다 갔다 할 때. 이때 매수가 안 됐다라고 너무 안타까워 했는데,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도 안타까워요. 예, 이거 제가 노리고 포트를 늘리고자 했던 대형주였는데, 고작 매호가 차이로 못 산 게 이렇게 아깝다니. 시간 지난 다음에 아까워하는 종목은 진짜 몇 개 안 되거든요. 이건 진짜 너무 아깝습니다. 아직도 아까워. 지금도 아깝고, 말하면서도 아깝고, 라는 소리 해봐야 의미 없죠. 자, 보시면 DXI가 고점을 찍었다가 코로나를 빌미로 그 수요가 얼어붙었죠. 쭉 하락합니다. 이것도 그라데이션 음량이에요.
그 다음에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 급등, 이게 펜트업 수요였죠. 펜트업 수요가 생겼다가 끝도 없이 하락을 해요. 자, DXI가 끝도 없이 추락합니다. 이거 추세만 봤을 때 여기 무시하시고요. 여기만 보면 지속 하락할 만한 추세죠. 아, 디램 가격은 끝장이 나 있구나. 근데 그때 혼자 여러분들과 우리가 의문을 가졌잖아요. 뭐지? 왜 디램 가격이 이렇게 계속 떨어질까? 라고 했는데 결국엔 디램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이렇게 폭등할 때 주가도 덩달아 폭등합니다. 근데 이 노란색 박스를 생각해 보면 SK하이닉스는 전혀 매수할 만한 구간이 아니었어요. 삼성전자가 반등하고 있는데도 SK하이닉스는 반등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저점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투매를 한 구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매롱하고 날아가 버리죠. 이 DXI라는 지표에 집중하고 있었으면 이게 왜 이럴까요? 약간 이런 반응밖에 못 보이는데 그때 저도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DXI가 반드시 반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함부로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 DXI라는 수치는 결국에는 상승하는 거였죠. 디램 가격. 왜냐하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거거든요. 늘 거고 DXI 말고 낸드 메모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까지는 슈퍼 사이클이 이어질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매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다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좀 글로벌이 흔들리는 악재가 발생하면 그때는 다시 봐야겠지요. 대형주 아깝다. 상해 운임지수 더 올라갈까라고 질문을 하면 상해 운임지수는 하락할 확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 연시 그 특수를 노려서 더군다나 코로나의 그 반등폭을 노려서 그 해상 운임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선박 수주가 들어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이 상해 운임 지수의 상승을 예측했던 외국인이 팔고 있는 걸 보면 상해 운임 지수는 더 이상 상승할 만한 여력이 없다라고 걔네가 분석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 주체들이 아직 공격적으로 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수를 봤을 때 매동을 봤을 때는 그럴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고 이거는 업황을 좀 분석해 봐야겠죠. 근데 내년도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가정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야겠죠. 4차 산업혁명이랑 연결이 될 거고 상해 운임 지수도 거기서 자유롭진 않겠죠. 왜냐 반도체 수요가 늘면 결국 해상 운임도 많아지겠죠. 배당락 전날에 하락 종목 중심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두 종목 매수했고요. 배당 후에 처리할지를 봐야 되는데 증시를 못 보네요. 제가 지금 오늘도 시간의 가격까지도 못 봤습니다. 매수 걸어놨는데 매수를 당했죠. 매수를 당했습니다. 한 5개 종목을 걸어놨는데 2개 종목만 매수가 됐어요. 매수를 당했죠. 뭐 잘 당한지 못 당한지는 배당 내일 락 이후에 봐야겠죠. 어찌됐든 배당을 기대한 매수 세력은 이탈할 것입니다.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애들이 이탈할 거라는 거예요. 배당 받고 나가겠죠. 그 매도세를 받아야 할 매수세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증시 주변 자금으로 봤을 때는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굉장히 인내심이 많은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심 많은 세력들이 바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내일 낙폭이 크면 아마도 밑꼬리를 달고 반등을 할 건데요. 추가 매수세 존재 여부는 내년 증시 개장 이후에 움직임을 봐야겠죠. 마음이 급하다. 내일 또 일찍 나가야 돼요. 불가능한 숙제를 받아서 그러네요. 외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했답니다.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사인을 했다. 충분히 증시를 들어올릴 만한 이슈죠. 미증시 올라가고 있고요. PBOC면 그 차이나입니다. 인민은행이 캠페인을 그 램프업이라고 하면 약간 끌어올린다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마윈 씨가 좀 공산당의 공격을 받고 있죠. 이거는 뭐 그쪽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고요. 알리바바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거기 엔트그룹의 IPO도 엮여 있죠. 이런 혼조세가 있다. 알리바바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이겠죠. 스탁이 높다, 더 높다라는 건데요. 달러는 더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액션을 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해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털링, 영국 화폐죠. 랠리가 틈이 꺼지고 있다. 브렉시트 이제 재료 소멸인 거죠.
제로 소멸로 그 스털링화의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기 매수세가 몰린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유로존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내추럴 가스입니다. 낫가스가 천연가스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3개월 최저치로 떨어졌다네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적혀 있는 게 따뜻한 날씨, 비정상적인 따뜻한 날씨 때문에 내추럴 가스의 수요가 줄 거다라는 전망이 있나 봅니다. 그렇다고 계속 떨어지진 않겠죠. 3개월 최저치면. 내신입니다. 단독 셀트리온 부회장 전무 주식 팔아 챙겼는데 뒤늦게 팔지마 뒷북. 아주 기사가 굉장히 네거티브하네요. 예. 저는 셀트리온 주주입니다. 팔이 안쪽으로 굽듯이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그걸 다 떠나서 왜 항상 이런 뉴스는 저분이죠. SBS 뉴스 이한나입니다. 예. 항상 이분이네요. 되게 신기하네요. 셀트리온 주식을 파는 게 뭐 양도세 회피도 있겠고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지 딱히 뭐 셀트리온에 악재가 있다라고는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부자가 팔고 있는 건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래서 셀트리온 차원에서 팔지 마라고 했는데 이게 뒷북이다 라는 겁니다. 지켜보시죠. 셀트리온은. 증시 주식 배당도 줬으니까 일단 배당 받고 냠냠한 다음에 생각해 보시죠. 셀트리온은 어차피 긴 호흡입니다. 당장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눈꺼풀이 떨릴 이유는 없고요. 증시 시선은 벌써 2022년으로 후년 실적 개선주 차기 분주 이런 분이 계신가요? 현재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지만 저는 아직 2022년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막 멀리 볼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얘들아, 지금 2021년 유망 종목들이 있고 코로나 반등하는 종목들이 있지만 나는 2022년에 상승할 것 같은 종목을 미리 매수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보면 어때? 라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개미 유혹 주식 리딩방 소비자 주의보 발령. 이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저한테도 광고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리딩방을 좀 홍보해달라고. 저는 전부 다 거절했습니다. 전부 다 거절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홍보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광고비는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주식 리딩방은 허구입니다. 제가 영상 올렸죠? 지금 광고로 생각하시는 분이 보고 계시면 저한테 주지 마세요. 이런 광고 안 할 겁니다. 이 얘기는 뭐 개인 투자자 A씨라고 하니까 익명이니까 좀 제끼고요. 리딩방은 허구다. 분명히 뭐 수익을 보는 리딩방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있을 거지만 저 그런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뭐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고 추천을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추천해드린 리딩방이 제가 추천한 다음에 사람이 몰려서도 수익을 볼지는 모르는 겁니다. 어차피 컨디션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거고 본인이 집중적으로 보는 섹터가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차이 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칼을 갈아서 주식을 하는 게 낫다. 팔만 찍은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이유는 내년이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즉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오고 배당도 높아질 거고 코스피의 천정이 뚫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약해드리면 뭐 하나 틀린 말은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반등이라도 좀 예측하고 이 말씀을 하시면 정말 힘이 받을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걸 보면 제가 비아냥되는 것 같죠? 비아냥되고 있습니다. 사상첫 3천만원 찍은 비트코인 거품 더 간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중앙은행의 화폐를 대체하겠다고 나온 건데 우리 사회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쓴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기대에 좌우된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재밌는 말을 해볼게요. 금은 무슨 목적으로 나왔죠? 금은 무슨 목적으로 나왔고 우리 사회에서 금을 많이 쓰나요? 그러면 금은 왜 오르는 거죠? 저분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눈앞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면서 그럼 금은 왜 올라요? 라고. 금은 지금 쓰나요? 금으로 거래하시는 분 있나요? 그렇죠 이게. 그런 겁니다. 오늘 일정 없고요. 오늘 일정도 없었습니다. 내일은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있는데요. 이 결과가 뭐 한국전력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제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있다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배당 락일입니다. 오늘까지 보유한
분만 배당이 지급되고요. 내일 사도 배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내일 배당을 받겠다고 사실 분은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30일에 폐장일이고요. 이제 올 한 해가 끝나죠. 지금 이틀이 남았는데요. 이틀 동안 한 8%가 올라야 3천이 넘습니다. 예. 제발 외국인 기관 형님들, 예, 제 영상 좀 지켜주세요. 예, 3천이 넘게 해주세요. 제가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예, 가자. 그 다음에 개장은 1월 4일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멀어 보이는 게 아니고요. 1월 1일부터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련 주들은 계속 모니터링 해야겠죠. 시장에 돈이 많으니 전후 이슈들이 발생하면 분명히 상승할 겁니다. 오늘 ABL바이오 상승했죠. 유일하진 않지. 몇 개 안 되는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저도 지금 흐름을 처음 봅니다. 붙여놓고 개인 투자자가 역시 배당 때문에 나간 게 아니지. 잠깐만. 말이 꼬일 뻔했습니다. 배당 때문이면 증시 끝날 때 들어왔어야 되는데 증시 끝날 때 나갔다라고 하면 이 설명은 좀 하기 싫은데, 예. 양도세 피로 매도했다는 얘기가 오늘 많더라고요. 그 이유로 보이긴 하는데 뚜렷이 이유는 제가 파악 못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모르는 거 안다고 하는 것만큼 멍청한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이 들어온 거는 윈도우 드레싱으로 보이고요. 예, 하락폭을 좀 메워주기 위해서. 근데 시장가로 매수하지 않았어요. 개인 투자가 팔고 나오는 걸 밑에서 받았다. 외국인이나 기관 둘 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상승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비록 매수했을지라도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서 오늘 포트는 괴로웠을 거다. 저는 절반 정도 괴로웠습니다. 저도 대형주 포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스닥은 저점을 계속 깨면서 내려갔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저점을 계속 깨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도 유효하지 않았고, 특히 배당을 기대하는 매수는 코스닥에서는 일어날 수 없었죠. 오늘 저는 코스닥이 이 정도만 하락한 게 다행인 거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기관이 공격적으로 코스닥을 이렇게 산 건 또 오랜만이네요. 지금 연기금의 흐름을 보니까 오늘 매수는 또 금융투자가 했다. 그럼 내년 초부터 또는 내일부터 금융투자에 공격적인 매도가 나올 거다. CMA 장고 상승, 투자자 예탁금은 좀 줄었는데요. 증시로 투입된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IPO 일정을 좀 봐야겠네요. 이게 또 IPO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시용융자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네요. 20조는 곧 넘겠네요. 미증시 상승 중 바이오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미 없어 보이고요. 결국엔 원달러가 강세를 보이네요. 예. 원달러가 지금 약간 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도 볼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선행하다가 이제 후행하는 거죠. 선행을 했습니다, 원래. 계속 원달러가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코스피는 좀 강건한 모습을 보였지만 급격하게 하락한 다음에 다시 반등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달러는 선행하다가 지금 현재는 후행하고 있다. 예. 이게 선행일 수도 있지만 일단 후행이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디바이드 앤드 배당 때문에 다우존스가 좀 강한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채 10년물이 상승 중이니까 팔고 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고 있다. 유로존은 브렉시트의 여파로 더 좋아지고 있고요. 유가는 이때까지 좀 하락을 좀 했죠. 지금 보합세를 보이는 걸 보니 이제는 반등할 타이밍으로 느껴집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